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오늘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 수업에서 소개할 책은요. 우리는 최고야입니다. 예전에 올리버 버튼은 계집애래요 하면서 출판된 책을 제목을 변경해서 다시 출간된 것 같습니다. 토미 드 파울라의 자전적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책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생각 나누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여자애라고 놀렸어요. 우리는 남자이지만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숲길 따라 산책을 하거나 줄넘기 하는 걸 좋아하고요. 책 읽기랑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인형 종이 놀이도 좋아했고 틈만 나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분장놀이, 의상을 걸치기도 하면서 신나게 놀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화의 배우처럼 노래하고 춤을 추고 놀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와서 우리야, 집에서 놀지 말고 밖에서 나가서 놀아. 야구나 축구나 농구를 뭐든 공을 가지고 놀아라 하면서 남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놀이를 하라고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구나 축구나 농구를 하면서 별로 좋은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 때 제대로 공놀이를 하지 못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듣거나 투덜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많이 속상해하기도 하고요. 친구들이 때로는 무섭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우리가 너무 집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걱정되었는지 운동이 필요하니까 나가서 운동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올리버는 나는 운동을 많이 해요. 숲길 산책도 하고요. 줄넘기도 하는 건요. 그 다음에 춤추는 것도 얼마나 좋아한다면서 직접 춤추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우리를 네 무용 선생님에게 데려가서 무용을 배우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무용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운동 삼아 하는 거라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멋지게 춤을 추기 위해서 구두도 장만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즐겁게 연습하는데요. 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사내들이 우리를 보면서 막 놀려대는 거예요. 여자애야, 이 반짝이는 구두는 뭐니? 딴딴딴 여기서 한번 춤춰보시지 하면서 아주 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탭댄스 구두를 이리저리 던지면서 막 깔깔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던 그 누나가 소리쳤습니다. 야, 우리 좀 괴롭히지 마 하면서 구두를 덥석 집어서 우리에게 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놀려대지 말고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또 사내 아이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여자아이들이 보살펴 준대요 하면서 또 마지막 말까지 하게 된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었겠죠. 조금 전 구두 가지고 장난치고 괴롭힌 것도 못마땅했던지 낙서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여자애야. 분명히 우리는 남자애죠. 그런데 흔히 말하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활동이라든지 운동을 좋아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하는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무수히 많은 그 남자아이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놀렸지만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지냈는데요. 어느 날 장기자랑 대회가 열린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리버는 장기자랑에 나가겠다고 신청을 하고요.
장기자랑에서 나가서 춤출 댄스 스텝을 열심히 연습하고 무대 의상도 갖추고 발표에 나서기도 한답니다. 진짜 중요한 날이 되자 선생님은 우리가 이번에 멋진 장기자랑 대회에 나가게 됐으니까 많이 와서 응원해 주세요 이야기하니까 친구들, 특히 남자의 친구들은 수군댔어요. 여자애가 무슨 춤을 춰 하면서요. 자, 다른 친구들의 마술, 아코디언 연주, 봉 돌리기 등 여러 가지 장기자랑이 이루어지고 다음에는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피아노 연주에 맞춰서 탭댄스를 추고 있는데요. 우리는 열심히 신나게 댄스를 추었답니다. 그리고 댄스가 끝나고 모자를 벗어 인사하자 관중들이 크게 박수치고 또 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을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아마도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장기자랑이 끝나고 출연자들이 다 무대에 올라가서 오늘 장기자랑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내심 우리는 우승을 하기를 기대했나 봐요.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사회자가 우승자들을 발표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는 우승 1등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1등상을 받게 되니까 우리는 많이 속상했어요. 하지만 울지 않고 울음을 참으려고 애썼죠. 그때 엄마와 아빠, 무영 선생님께서 다가와서 우리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슈퍼댄스를 데리고 와서 피자를 사줘야겠네 하면서 아빠는 우리가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하면서 격려해 주었고요. 엄마와 무용 선생님도 우리도 너가 최고로 멋지다고 생각했어. 오늘 우리가 최고였어 하면서 격려해 주기도 한답니다. 장기자랑 대회가 끝나고 주말을 지내면서 월요일 아침이 되자 우리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서둘러야 우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아침 먹으렴. 그러다 학교에 늦겠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못해 학교에 갔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학교에 가기 싫었을까요? 네, 장기자랑 할 때 그렇게 신나고 멋진 모습을 하는 우리와 달리 우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가는 모습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또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또 놀릴 것 같으니까 그러겠죠. 애들이 또 놀리면 어떨까 또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벽에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여자애라고 써놨던 그 벽에 우리는 최고야 하면서 칭찬의 말이 써있네요.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최고야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기뻤죠.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것조차도 걱정이 되었고 힘들었는데요.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최고라고 여기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토미드 파울라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이야기로 이 그림책이 엮어졌다고 했는데요. 토미드 파울라도요, 남자이지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면서 이렇게 꾸미는 활동을 좋아했는데 토미드 파울라가 그림책 작가가 돼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많은 그림책을 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명한 작가로 남게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책을 읽고 난 소감을 간단히 이야기해보고 글로도 써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해놓고 남자답게, 여자답게라는 말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남자아이가 조용한 아이도 있고요. 조용하게 앉아서 책을 읽는 걸 즐겨하는 아이도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놀이하고 바깥놀이를 좋아하지만 꼭 남자라고 모두 다 바깥놀이, 운동,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죠. 조용히 앉아서 인형놀이를 하거나 그림 그리는 것이 여자아이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실내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활동하는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 책을 읽고 난 소감 간단히 얘기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가졌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교실에서도 이렇게 조용히 있는 남자아이도 있고요. 또 너무 활동적인 여자아이도 사실은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사람들의 고정관념,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두 성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많이 조성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모르게 알게 어른들이 없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다른 친구들을 향해서 쏟아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소극적이었고 좀 인정받지 못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놀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속상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님이나 그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꿋꿋하게 잘 지낼 수 있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이야기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 입장이 될 수 있고 선생님 입장이 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아빠가 집에서만 있고 여자애가 하는 것은 좀 그만둬라. 바깥에 나가서 야구나 축구나 농구를 해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빠가 요구를 하게 되죠. 저도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내 아이가 이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못마땅해가지고 그건 그만하고 이거나 해 하면서 아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뭐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내 생각만 이렇게 강요한 적이 있었는데 어쩌면 다른 부모님도 이렇게 우리 아빠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아빠가 부모님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할 때 아이는 얼마나 속상할까 해서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질문을 만들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만약 내가 우리였다면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했을까? 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고요. 내용에 확인하는 그런 질문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생각이 잘 정리되는 것으로 글쓰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내가 만약 우리처럼 놀림을 당한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도 소소하게 아마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마음이 어땠나를 생각해 보면 여기 책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 또 공감해 줄 수 있겠죠? 자, 왜 친구들은 또 우리를 괴롭힐까요? 친구들은 또 가끔가다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요. 그냥해요. 그냥 재밌어서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대답을 하는 친구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다른 편에 있던 우리와 같은 아이는 많이 힘들고 속상하고 학교까지 싫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사실은 친구들하고 잘 놀고 싶고 학교 가서 재미있게 지내고 싶은데 한 명의 괴롭히는 아이가 있다면 학교는 정말 가기 싫은 곳이 되고요. 정말 가서 생활한다면 지옥과 같은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친구들은 우리를 괴롭힐까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 남자아이들처럼 행동하기를 원하고요. 또 너무 엄마께서는 너무 집에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운동 좀 해라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곳으로 춤추는 것을 무용학원에 가서 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기자랑 대회에 나가서 우리가 우승을 못했다고 실망했을 때
부모님들은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격려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따돌림이라든지 놀림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격려해주고 지지를 해주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도 좋겠죠. 내가 이렇게 어떨 때는 부족하고 부모님 눈에는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나를 바라볼 건가? 이럴 때 나는 부모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또 다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번 생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기자랑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큰 박수도 받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아서 기쁜 날이었기도 했지만요. 그 날이 지나고 주말이 지나서 학교 가게 될 때 우리는 학교 가기 싫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처럼 학교에 가기 싫은 적이 있었나요? 네. 자, 내가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을 때도 학교 가기 싫었을 거고요. 또 학생들은요, 시험 보는 날, 너무 부담스러워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무서워서 학교 가기 싫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앉아있는 거, 의자에 앉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루해요. 배우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 가기 싫은 적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고민만 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고 한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얘기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어려운지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선생님에게도 얘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공부하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지루하고 힘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공부의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시험 보는 부담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공부를 좀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여지는 거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는 최고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커다란 의미의 질문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남과 다른 모습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자, 남자의 행동, 여자의 행동 이렇게 구분지어서 요즘은 교육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육받고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의미로 본다면 남자는 어때야 되고 여자는 어때야 된다는 생각들이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교실이나 내 주변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여졌을 때 사실은 요즘에도 조금씩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놀리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경우에 이것이 정말 놀림을 당할 만한 행동이었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친구들을 놀리는 경우 불편해하는 친구 때문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러면 그냥이요. 그냥 재미있어서요. 누가 하니까 따라했어요 하면서 의미 없는 행동으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많이 교육하고 다루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가해를 하는 학생, 놀리거나 공격하는 학생은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상처받는 아이 입장에서 큰 상처가 됐다고 하면 이것이 학교 폭력으로 간주되어서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간혹가다 이런 이제 놀리거나 폭언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을 지도할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커다란 잘못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나에게 부당하게 지도를 한다고 하면서 억울해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또한도 남과 다른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내가 싫다고 나와 다르다고 공격하는 것도 이 또한도 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메시지를 주는 책이기도 해서 꼭 여러분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서 보여지는 색이 파스텔 톤의 하늘색,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정관념으로 하면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뭐 이런 색으로 나뉘는데요. 이 색도 아니고 저 색도 아닌 색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색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색이 아니어서 누구든지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입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남자애가 분홍색을 입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고 여자애가 파란색을 입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세계는 선호하는 것들, 개인 취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과 다른 모습이라도 그 친구가 좋아하고 그 친구가 원해서 했다면 우리도 함께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고요.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야를 통해서 남과 다른 모습 정말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야 될 거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